달서구는 지난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퇴원 환자 회복의 집 운영 노하우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3일 현풍읍 상일이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힐링꽃 문화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 직원은 지난 14일 말복을 맞아 지역 봉사단체인 한마당 문화예술단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개최했습니다. 다룬 봉사단은 말복을 맞아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6 다사 청소년 버스킹 축제가 지난 14일 서동초등학교 아름홀에서 열려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제28회 달서구청장기 볼링대회가 지난 17일 사무볼링장에서 열려 전국 동호인들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달성군이 지난 12일 경주에서 제26회 후계농업경영인 달성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가 재정위기에 대응해 지난 13일 재정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영 개혁신을 선언했습니다. 달성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안전을 위해 건내 횡단보도 25개소의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달서구는 18일 월배 차량기지에서 테러 대응 실지훈련을 실시해 민관군 경 공조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달서구 드림스타트는 4일부터 13일까지 여름 한정판 드림스쿨을 운영해 아동, 양육자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달서구가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실감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18일 일지연습 충무 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달성군은 14일 부지면 가천리에 공동주차장 26명과 운동기구 4대를 조성해 개방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문화의 집은 14일 3차 진로 스팟 데이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을 지원했습니다. 달성군 육아읍과 현풍읍 새마을회는 14일 말복을 맞아 복숭아와 떡, 삼계탕을 나누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14일 화원읍에서 태극기 350여 개를 배부하며 나라사랑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9월 5일과 6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가족 뮤지컬 폭풍우 치는 밤에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8월 27일과 28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모차르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8월 2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의회 서보영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달서구는 지난 14일 달서구청 대회의실에서 퇴원 환자 회복의 집 운영 노하우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숙박시설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한 퇴원 환자 회복 지원 사업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이날 공유회에는 대구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달서구의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회복의 집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달서구의 달서가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달인의 집은 병원 치료를 마쳤지만 당장 자택 복귀가 어려운 퇴원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숙박시설을 복지자원으로 전환한 주거 혁신 모델입니다. 특히 별도의 시설을 새로 건립하지 않고 기존 숙박업소를 활용함으로써 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시설 내에는 안전바와 미끄럼 방지 매트, 기상벨 등 안전장치를 보완해 환자의 안전한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주거 지원과 통합돌봄 서비스를 각각 신청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제공받는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복지 측면 외에도 민관산협업을 통해 지역 숙박업소를 활용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습니다. 퇴원 환자 회복 지원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 취약계층의 임시 거처로도 활용되는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자원으로 확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아 지난 6월 달인의 집은 2026년 내구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다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달서 365 후원 사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자체 구비 확보 등 안정적인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공유회를 계기로 통합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과 운영 체계를 갖추고 지속 가능한 사업의 우수 사례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3일 찾아가는 힐링꽃 문화를 현풍읍 상일이 마을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2026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인 모두의 문화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사업은 현풍, 뉴가, 구직권역 시민그룹인 꽃천지가 주관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생활을 다듬고 배치해 자신만의 수경식물 화분을 완성해보는 맞춤형 체험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은 단순히 꽃을 가꾸는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꽃을 만지고 향을 맡는 과정에서 손근육 사용과 감각을 자극하는 한편 꽃에 담긴 옛 추억과 삶의 에피소드를 이웃과 나누며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교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것은 무료하게 지내시는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꽃을 접하면서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꽃을 만지면서 손근육도 쓰고 향기도 맡고 여러 가지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체험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예쁜 꽃을 손으로 만져보고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환해지고 동네 이웃들과도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문화활동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석구석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다채로운 문화예술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말복을 맞아 지역 봉사단체인 한마당문화예술단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술단은 고고 장구부터 민요와 가요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는 김용판 달서구청장과 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격려했습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어르신들이 항상 웃으실 수 있는 행복달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장은 10대 의회가 해외 연수비를 반납해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사용하고 국민과 늘 함께하겠다며 즐거운 공연을 통해 더위를 잊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복지관에서는 문화공연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초계탕 특식을 대접했으며 대건신협봉사단도 현장을 찾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함께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습니다. 다룬봉사단이 2026년 말복을 맞아 지역장애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다룬봉사단은 지난 14일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이용 회원들을 대상으로 말복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지역 장애인들의 기력 회복을 돕고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200인분을 배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앞치마 100개를 함께 후원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농협 달성군지부에서 5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곽동안 달성군회의 의장이 방문해 삼계탕 배식 봉사에 함께 참여하며 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곽 의장은 앞으로도 달성군회에는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요. 올여름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계탕 후원은 달성군의 농협군지부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나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달성군 군지부에 늘 감사드리고요.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달성군의 달과 보훈단체에 훈을 따서 명명된 다룬봉사단은 지역 내 이웃과 보훈가족을 살피는 대표 봉사단체입니다. 이처럼 다룬봉사단은 계절과 절기마다 꼭 필요한 맞춤형 나눔 활동을 다채롭게 전개하며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끼와 재능을 선보인 2026 다사청소년 버스킹 축제가 지난 14일 서동초등학교 1층 아름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다사읍이 주최 주관하고 다운청소년 사랑나눔이 후원한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문화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문화적 역량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본선 무대에는 지난 7월 다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러진 예선을 뚫고 올라온 총 2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사읍 관내에 주소를 둔 초, 중고 대학생들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행사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심사 기준 안내, 본선 20개 팀의 경연과 초청 공연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어진 시상식에서 댄스 부문의 최소은 학생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최소은 학생에게는 상금 3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열린 부문별 시상에서는 전수인 외에 6명으로 구성된 댄스팀과 정유진 학생이 우수상을 받아 각각 상금 2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장려상에는 서동 뮤지션, 권하은 학생, 유니티팀이 이름을 올리며 각각 10만 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인기상은 상금 10만 원과 함께 한선미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대회 참가에 열정을 보여준 학생 전원에게 참가상을 전달하며 경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2026년 다사 청소년 버스킹 대회를 후원하게 된 사단법인 다운 청소년 사랑 나눔입니다. 우리 다운 청소년 사랑 나눔은 우리 지역에서 한 22년간 이런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데 올해는 특히 다사읍에서 이렇게 주관과 그 주최를 해주셔서 더욱 더 성황리에 할 수 있게 됐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또 꿈과 용기를 줄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스킹 대회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전파돼서 청소년들이 본인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에 오른 한 참가 학생은 그동안 친구들과 열심히 연습한 결실을 무대에서 마음껏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며 지역 주민분들의 환호와 박수 덕분에 큰 자신감을 얻었고 오래도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대구 노림초등학교 4학년 최소원입니다. 한 달 정도 연습해서 대상을 받아서 행복하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학원에 보내줘서 감사하고 아빠도 제가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저 대상 받았어요. 다사읍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열정을 마음껏 펼친 뜻깊은 자리였다며 현장을 찾아 따뜻한 박수와 격려를 보낸 지역 주민들 덕분에
축제가 더욱 풍성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볼링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28회 달서구청 장기 볼링 대회가 지난 17일 사무볼링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볼링협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달서구 소속 볼링클럽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달서구청 장기 볼링 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된 대회로 꾸준한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 볼링 동호인들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판 달서구청장과 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장, 진미숙 대구시 의원, 김철희 달서구 의원 등 지역 인사를 비롯해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과 김근태 달서구 볼링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생활체육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볼링을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달서구 볼링 동호인 여러분들의 축제입니다. 오늘 한번 마음을 굽고 즐기고 또 많은 대화도 하면서 좋아하시는 볼링을 통해서 일상의 시름을 털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각 클럽의 명예를 걸고 경기마다 집중력을 발휘하며 스트라이크와 스페어를 이어가는 등 치열한 승부를 펼쳤고 경기장에서는 서로의 플레이를 응원하며 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분위기도 이어졌습니다. 대회 결과 단체전 우승에는 사무에이 클럽, 준우승에는 하삼지비 클럽이 차지했으며 개인전 우승에는 허성종 선수가, 준우승에는 김용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 볼링 동호인들의 꾸준한 참여와 열정을 확인하는 동시에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여가 문화와 동호인 간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제28회 달서구청 장기 볼링 대회가 28년의 전통을 이어오며 지역 볼링 동호인들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축제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6회 후계농업 경영인 달성군 대회가 지난 12일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하고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진숙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지역 농업 관계자 및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폭염과 가뭄, 생산비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개회식과 시상식, 회원 단합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 이진숙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식량 안보를 지키는 전략산업이자 후계농업 경영인은 농업의 미래를 이어갈 주역이라며 폭염과 생산비 부담 속에서도 달성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농업인들의 열정과 땀이 지역 농업을 지켜내고 있다며 군에서도 안정적인 영농 기반 조성과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회식 후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진행돼 웃음과 응원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달서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면서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 운용 대혁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 달서구의 전체 예산 중 73.29%가 복지 예산으로 나갑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국가복지 사업에 수반되는 부비 매칭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데다 무분별한 공공시설 건립과 도시재생 사업이 재정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 3곳에만 부비 129억 원이 투입되는데 완공 후에도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액 달서구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자체 수입인 재정 자립도는 17% 선까지 추락했고 여윳돈인 순세계 잉여금은 50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위기 대응용 재정 안정화 기금도 잔액이 3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송년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훈회관 건립 등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온 채무제로 기조마저 깨졌습니다. 재정 비상체제로 즉시 전환합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 대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달서 별빛 천체과학관, 달성생태관 등 594억 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선돌보도교, 벽천 분수 같은 보여주기식 경관 사업은 지양하고 단순 소비형 노래자랑식 축제는 통폐합합니다. 또한 공모사업 유치 시 사전 재정 영향 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중앙정부를 향해 복지비 부담 비율 조정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다만 긴축 재정 속에서도 약자 복지와 국민 안전 예산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달서구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지켜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그리고 달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는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줄이자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쓸 돈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쓸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는 부정 운영의 전환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달성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서재초등학교 등 관내 횡단보도 25개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야간이나 우천시 보행자의 신호인지도를 높이고 운전자에게도 대기 보행자를 명확히 인식시켜 추돌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사업비는 특별 조정교부금 3억 4,4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 6,400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신호등과 연동된 발광다이오드인 LED 장치를 매립하는 방식입니다. 보행자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도 신호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단횡단 예방과 교통사고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군은 지난 2023년 화원삼거리 등 5개소 시범 설치 이후 주민 호응이 잇따르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해 강림초교 앞 교차로 등 3개소에 이어 올해 서재초 등 스쿨존 25개소를 추가 설치하면서 관내 바닥신호등은 총 3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됐다라며 앞으로도 첨단 스마트 기술을 교통안전에 적극 도입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없는 달성군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8일 유천동 월배 차량기지에서 2026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달서소방서와 달서경찰서, 군부대 등 5개 기관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드론 폭발물 테러로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테러범 진압과 인명구조, 화재 진화 등을 진행했습니다. 달서구는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달서구 드림스타트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여름 한정판 드림스쿨을 운영했습니다. 아동에게는 감염병과 소방안전 등 필수 교육과 요리, 요가, 독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양육자에게는 부모 교육과 문화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해 육아 고민을 나누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 소방서와 보건소 등 10여 개 전문기관도 참여해 알찬 방학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달서구가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실감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AI를 활용한 이미지 영상 제작 과정으로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히 전문 수업 통역사를 배치해 장애인 수강생들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지원했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의회는 8월 18일 달성군청 충무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1일차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달성군 의회 의원들은 연습 개요, 훈련 상황, 대응 태세, 일정별 진행 절차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곽동환 의장은 비상 대비 훈련을 실제 상황처럼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달성군이 지난 14일 부지면 가천리 경로당 인근에 공동주차장과 야외 운동기구를 조성해 개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량 26면을 마련해 좁은 마을 안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 야외 운동기구 4대를 설치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달성군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 14일 초등학교 3에서 6학년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3차 진로 스팟데이를 운영했습니다. 청소년들은 국가기록원 부산분원을 찾아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과정을 살펴보며 기록관리 분야를 체험했습니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 e스포츠 경기장을 방문해 게임물 등급 분류와 e스포츠 산업의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기록과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접하며 진로의 폭을 넓혔습니다. 달성군 육아읍과 현풍읍 새마을회가 말복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육아읍 새마을회는 지난 14일 줍깅데이를 통해 마을 환경을 정비한 뒤 관내 경로당을 찾아 제철 복숭아와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현풍읍 새마을회도 같은 날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직접 삼계탕을 끓여 어르신들에게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지역 새마을회는 앞으로도 환경 정화와 나눔, 봉사활동 등을 이어가며 지역 어르신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힘쓸 계획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가 지난 14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회원 30여 명은 화원읍 천내 우방맨션 일대에서 태극기 350여 개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올바른 개양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또 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도 함께 진행하며 광복절의 의미와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달성군 지회는 앞으로도 태극기 달기와 안보 나라사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이 9월 5일과 6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가족 뮤지컬 폭풍우 치는 밤에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250만 부 이상 판매되고 15개국에 번역된
일본 스타디셀러 그림책을 원작으로 드라마 죽은의 태양의 모티브로도 알려진 작품입니다. 폭풍 후 치는 밤, 우연히 만난 늑대와 염소가 천적 관계를 넘어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립니다. 공연은 24개월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무료로 진행되고 예매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달성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연 기간에는 가족 참여형 문화축제 예스키즈존도 함께 열려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7일과 28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모차르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오페라 서곡과 아리아, 협주곡, 교향곡 등 대표작을 이틀간 선보입니다. 첫날은 유명우 부지휘자가 지휘하고 소프라노 이윤경과 바이올리니스트 솔렌 파이다시, 피아니스트 유성우가 협연합니다. 둘째 날은 백진현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지휘하며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마리오 카롤리와 함께 플루트 협주곡과 교향곡 주피터 등을 연주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모차르트의 다양한 음악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도원동이 민관합동복지안전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도원동은 지난 13일 도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복지안전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복지안전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도원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원동 스마트 복지안전협의체, 도원 119 안전센터, 대구파출소, 달서구 상인 종합사회복지관, 주택관리공단 대구가라밀, 한실드일관리소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서경찰서 여청수사 1팀이 대구경찰청 베스트 여청수사팀에 선정된 소식입니다.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1팀이 2026년 상반기 대구경찰청 베스트 여청수사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7회 연속 베스트팀에 선정됐습니다. 여청수사 1팀은 관계성 범죄, 성폭력 피해자 검거와 가해자 격리, 피해자 안전조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창현 서장은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비슬산과 사문진을 품은 달성아리랑을 정식 발매한 소식입니다. 비슬산과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 등 달성의 자연과 정서를 담은 달성아리랑이 정식 발매됐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한국판소리보존회 달성지부와 함께 제작한 달성아리랑을 주요 음원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달성아리랑은 전통 아리랑 선율에 달성의 지역적 특색을 더한 곡으로 비슬산과 낙동강, 사문진, 나루터 등 지역 명소와 풍경을 가사에 담았습니다. 센터는 음원을 교육문화 홍보 프로그램과 지역 행사 등에 활용하고 USB 형태의 실물 음반도 제작했으며 오는 9월 11일 열리는 2026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 개막 축하 공연에서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 어린이집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글쓰기 수강생을 모집하는 소식입니다. 달성 어린이집 도서관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글쓰기 프로그램 책과 함께 글쓰기 쑥쑥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책을 읽고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하며 창의력과 논리력,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과정 중심 수업으로 마련됐습니다. 모집 인원은 초등 1, 2학년 15명으로 달성 어린이숲 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 중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계명대학교와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협약 소식입니다. 계명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0일 지역 청년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역 청년 발굴 연계와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 취약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문화대학교와 강서소방서가 소방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 14일 강서소방서와 소방안전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통합 시뮬레이션 교육센터 공동 운영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대학생 현장 실습 및 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54만 달서구인 여러분, 동경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천동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며 몇 년째 지지부진한 유천동 지역 중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며 신설 추진이 어렵다면 새로운 모델을 제안드리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유천동 지역의 초등학교 재학생 수와 아동 청소년 인구는 달서구 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달서구 내 타 지역에는 행정동별로 최소 한 곳 이상의 중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유천동에는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유천동의 중학생들은 매일 2km가 넘는 원거리 통학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민학급 우려는 물론 왕복 수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유천동 지역을 지도로 보면 지하철 차량 기지와 대로가 가로질러 있어 유천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졸업 후 상당수가 대진중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대진중학교 앞에는 달서 3번, 달서 5번 버스가 정차하는데 유천동에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 아이들은 유천 내거리, 대로와 상하로의 먼 거리를 걸어 대진중고등학교로 등교해야 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달서 5번 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하여 추후 5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쪽 지도를 보겠습니다. 유천동 일대에 용천초등학교와 한솔, 한샘초등학교 3개의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없어서 3개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월성동의 조암 월서중학교에 먼 거리로 배치받게 되고 유천동에서 아이들이 월성동의 중학교로 넘어오니 월성동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근의 중학교 배치를 못 받고 상인동까지 밀려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신설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늘 언급되는 것은 부지 매입 및 건축에 따른 예산 문제와 학생 수가 줄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에 의한 건립 지연이 될 것입니다. 영당고등학교 이전 예정 부지였던 월성동 717-1번지 일대 약 4,150평이 감정가 551억 원에서 시작하여 11회 유찰되어 12회 차에 170억 원의 학교 재단이 아닌 제3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절차가 지연되면 학교 용지도 결국 학교의 손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며 유천동 부지 역시 논의만 지연된다면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유천동의 중학교 예정 부지인 유천동
161-1번지 일대의 건립을 추계하자면 면적 12,000제곱미터 약 3,600평이므로 부지 매입비 약 200억 원에 최근 학교 건축비를 300억 원으로 추계하므로 약 500억 원으로 추계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위 금액은 추정 계산치이므로 실질적인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이 넘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최근 추세로 승인의 어려움과 함께 유천동 학교 용지 지정의 일몰제에 의한 용지 해제 압박이 되어 학교 용지가 민간 개발로 전환될 경우 향후 부지 매입 비용이 수배 이상 폭증할 수 있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 상황에 매몰되어 몇 년째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2025년 달서구 호산동에서 혁신적인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앞에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델이 잘 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달서구의 벤치마킹을 올 사례입니다. 대구 달서구 파호초를 호산초에 통합하고 호산고 내에 중학교를 추가로 설립해 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통합 운영 학교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호동과 호산동 일대의 초등생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었지만 중학교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하남시 한올중학교는 하남시 공원부지를 학교 용지로 무상임대에 31학급을 84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로 2026년 3월 개교했습니다. 이에 달서구 호산동 모델과 경기 하남시 한올중학교 설립 모델을 융합한 모델을 제시하며 논의를 제안합니다. 한솔초등학교 일부 학생을 한샘초등학교로 통합하고 한솔초등학교 일부를 분리하고 한마음공원 일부를 학교 부지로 통합하는 모델을 제시하며 논의를 개시하고자 제안드립니다. 기존 한솔초등학교의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을 분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건축비도 절감될 뿐더러 하남시 한올중학교 설립의 모델을 보자면 하남시 소유의 공원부지를 분할해 학교 용지로 전환하여 건립함에 따라 용지 매입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여러 행정적 기술의 어려움 및 학부모님과 주민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토론을 시작하여 유천동 중학교 설립을 조속히 완료되기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뛰어보고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